지난달 제 한의원에 70세 김상철 님이 오셨습니다. 17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대요. 처음엔 반알로 시작했는데 점점 효과가 약해져서 한 알 반까지 늘렸답니다. 그런데도 새벽 2시면 눈이 번뜩 떠지고 낮에는 머리가 무겁고 멍해서 일상이 불가능했죠.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들 잠을 못 자는 거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런데 딱 5일 만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도 줄이지 않았고 특별한 치료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잠들기 전 마시는 물에 이것만 섞어 드시라고 했을 뿐입니다. 3일째 되던 날 김상철 님이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4시간을 푹 잤어요. 5일째는 6시간, 2주 후엔 낮잠도 필요 없어졌답니다. 혈압약, 당뇨약 드시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불면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속 균형이 무너졌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렇게나 섞으면 안 됩니다. 비율이 틀리면 오히려 갈증이 나고 더 잠을 못 자요. 한의학에서 2000년 동안 검증된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은 잠들고 싶은데 몸이 깨어있는 상태, 이걸 한의학에서는 심신불교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불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신장의 물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균형만 맞춰주면 약 없이도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건강 정보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0대가 넘으면 10명 중 8명이 잠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수면제를 먹어도 점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잘 듣다가 몇 달 지나면 또 안 듣고 용량을 늘려도 새벽에 깨고 낮엔 더 피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억눌러서 재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잠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치 엔진이 과열된 차를 브레이크로만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브레이크가 닳고 차는 망가지겠죠. 한의학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엔 5가지 장기가 있어요. 심장, 간, 신장, 비장, 폐. 이 중에서 수면과 가장 관련 깊은 게 심장과 신장입니다. 심장은 위쪽에 있고 불처럼 뜨겁습니다. 신장은 아래쪽에 있고 물처럼 차갑죠. 건강한 사람은 이 둘이 서로 만나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신장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물기운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장의 불기운은 위로만 계속 올라갑니다.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워집니다. 밤에 발이 화끈거려서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의 기운이 막히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폭주하죠.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자식들 걱정되고 약값도 걱정되고, 이런 상태로는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수면제는 이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뇌만 억눌러서 의식을 잃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입은 쓰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이게 진짜 잠을 잔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를 정도죠. 김상철 님도 그랬습니다. 17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지만 한 번도 개운하게 일어난 적이 없대요.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답니다. 그런데 몸의 균형만 맞춰주니까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의학의 힘입니다. 김상철 님은 은퇴 후부터 잠을 못 주무셨대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답니다. 직장 다닐 땐 바빠서 그나마 피곤해서 잤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밤 11시에 눕지만 새벽 1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면 3시에 깨고 다시 자려고 하면 5시에 또 깨고 낮에는 멍합니다.
TV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식사하다가도 졸고 그래서 낮잠을 자면 밤에 더 못 자는 악순환이었죠. 병원에선 수면제를 줬고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또 안 듣더래요. 용량을 늘리고 또 늘리고 결국 한 알방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혈압약하고 당뇨약도 함께 드신다는 겁니다. 약이 많으면 간에 부담이 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게 과부하 걸리면 기운이 막혀요. 기운이 막히면 열이 쌓이고 열이 쌓이면 잠을 못 잡니다. 악순환이죠. 제가 이분한테 처음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저녁에 뭐 드세요? 하고 물었더니 과일을 많이 드신답니다. 수박, 참외, 포도 등 당뇨 때문에 단 음식은 피하는데 과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일도 당분입니다. 저녁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몸이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잠들기 전에 목이 마르다고 물을 많이 드신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을 3번씩 가시는 거예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죠. 이것도 신장의 기운이 약해진 증거입니다. 저는 이분한테 딱 3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째, 저녁 과일은 오후 3시 이전에만 드세요. 둘째, 잠들기 1시간 전엔 물 금지입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음료 딱 한 잔만 드세요.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을 못 잤어도 무조건 7시에 일어나세요. 3일째 되던 날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4시간 푹 잤어요. 중간에 안 깼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신나 하시던지 5일째는 6시간, 일주일 후엔 7시간을 주무셨답니다. 2주 후엔 수면제를 반으로 줄였고 한 달 후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잘 주무십니다. 낮에도 정신이 또렷하고 손주들 봐주는 게 즐겁대요. 불면증을 극대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 음식과 짠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겁니다. 과자, 빵, 케이크 같은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위장을 자극합니다. 위장이 자극받으면 열이 생겨요. 이 열이 위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면 심장도 뜨거워집니다. 그럼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와요. 짠 음식도 문제입니다. 특히 정제염,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제된 하얀 소금 말이에요. 이건 미네랄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나트륨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이걸 많이 먹으면 혈압도 오르고 갈증도 심해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두 번째,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시면 방광이 가득 차요. 그럼 2~3시간 후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깹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죠. 특히 나이 들면 방광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 자주 깹니다. 세 번째, 블루라이트입니다. 핸드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요. 이게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착각합니다. 지금이 낮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잠을 재우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간의 기운이 즉시 각성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낮잠을 길게 자는 겁니다. 낮에 졸리니까 1~2시간씩 주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수면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길어도 오후 3시 전에 끝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평생 못 고친다는 체념입니다. 이 생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마음이 막히면 기운의 흐름도 막혀요. 기운이 막히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장기들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김미자님도 처음엔 그랬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닐까요? 하셨거든요. 그런데 딱 5일 만에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왜 꿀과 천일염이 불면에 효과적인가? 왜 꿀과 천일염을 섞은 물이 수면제보다 강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입니다. 꿀은 한의학 고전인 본초 강목에도 나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오장을 보한다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꿀이 우리 몸의 장기들을 튼튼하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꿀은 과당과 포도당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이게 혈당을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뇌가 편안해집니다.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쓰거든요. 연료가 부족하면 뇌가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꿀은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자연스럽게 졸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꿀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꿀만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혈당이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 그럼 새벽에 저혈당이 와서 오히려 깰 수 있어요. 몸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깨우는 겁니다. 여기서 천일염이 등장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든 소금이에요. 정제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마그네슘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줘요.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금을 신장을 보하는 약재로 봅니다. 신장의 기운을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신장이 튼튼해지면 물기운이 올라가서 심장의 불기운과 만납니다. 그럼 심신불교 상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율이 중요합니다. 꿀이 많으면 혈당이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소금이 많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럼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깹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통해 찾아낸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꿀은 티스푼 반, 소금은 딱 한 꼬집, 이 비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미네랄도 충분히 공급되고 갈증도 안 나고 화장실도 안 가게 됩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더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를 따뜻하게 한다고 표현해요. 비위가 따뜻해지면 소화도 잘 되고 기운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또 하나, 따뜻한 물은 체온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럼 우리 몸은 체온을 내리려고 합니다.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꿀은 뇌에 연료를 공급하고 멜라토닌을 만들고 천일염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따뜻한 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수면제보다 강력한 수면 음료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직접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꿀, 천일염, 따뜻한 물입니다. 꿀은 티스푼 반입니다. 티스푼으로 떠서 반 정도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됩니다. 천일염은 딱 한 꼬집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어서 넣으세요.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더 넣으면 짜고 갈증이 나요. 물은 종이컵 한 잔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깹니다. 딱 한 잔이면 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 싶을 정도면 됩니다. 뜨겁게 하면 안 돼요. 입 대고 식도 자극하고 위에도 부담 갑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여기에 꿀 반 스푼, 소금 한 꼬집 넣고 잘 저어주세요. 꿀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야 합니다. 그래야 흡수가 잘 돼요. 자, 이제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가요. 예를 들어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나 10시 반에 마시세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양치도 하시고 그 다음엔 물 마시지 마세요.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조금 줄이세요. 티스푼 반 말고 티스푼 3분의 1 정도만 넣으세요. 그래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면 자기 전에 혈당 재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재보세요. 크게 오르지 않을 겁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줄이지 마세요. 천일염 한 꼬집은 정제염 한 숟가락보다 나트륨이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미네랄 때문에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걱정 마세요. 천일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첨가 100%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소금 중에 정제염에 미네랄만 첨가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성분표를 보고 천일염, 해염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사세요. 색깔도 보세요. 순백색이면 정제염입니다. 천일염은 약간 회색빛이 돌거나 미세하게 불순물이 보여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꿀소금물만 마신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양생이라고 부릅니다. 몸을 기르는 거죠. 첫 번째, 간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간은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장기예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자극적인 걸 보지 마세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 국악, 찬송가, 명상음악 뭐든 좋습니다. 소리가 크면 안 돼요. 작게 틀어놓으세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핸드폰은 침실에 가져가지 마세요. 진동도 끄세요. 불빛도 다 가리세요. 알람은 침대에서 멀리 놓으세요. 그래야 아침에 끄기 위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몇 걸음이 몸을 깨워줘요. 두 번째, 심장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심장에 불기운이 내려갑니다. 화를 내거나 걱정하면 불기운이 올라가지만 감사하면 내려가요. 이게 한의학의 정서 조절법입니다. 복식호흡도 좋습니다. 누워서 배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신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 전체가 건강하죠. 신장을 강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만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뛰거나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산책하듯이. 이게 신장의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다리 근육도 풀리고 머리도 맑아져요. 족욕도 아주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만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발목까지만 잠기면 돼요.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지점이 있습니다. 족욕을 하면 이 지점들이 자극돼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발바닥 한가운데 용천혈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신장과 직결됩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신장이 튼튼해져요. 네 번째, 수면 사이클을 재정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을 못 잤어도 새벽에 깼어도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어제 4시간 잤든 2시간 잤든 7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절대 낮잠을 길게 자지 마세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오후 3시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낮에 졸리고 짜증나고 멍해요. 그래도 참으세요. 일주일만 버티면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밤에 졸려지고 아침에 눈이 떠져요. 박성식 님도 이 방법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처음 사흘은 낮에 너무 졸려서 고생하셨대요. 그런데 나흘째부터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엔 자연스럽게 밤 11시면 졸려지셨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꿀소금물은 약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겁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꿀량을 줄이세요. 티스푼 반 말고 3분의 1만 넣으세요. 그래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면 자기 전후로 혈당을 재보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소금 양 걱정하실 텐데요. 천일염 한 꼬집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천일염의 칼륨 성분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처음 일주일은 혈압을 매일 재보세요.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꿀소금물을 조금 일찍 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고 화장실 한두 번 다녀온 후 주무시면 됩니다.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끊지 마세요. 꿀소금물을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는 날이 생깁니다. 그럴 때 수면제를 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 괜찮으면 4분의 1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이는 겁니다. 절대 급하게 끊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을 급하게 끊으면 반동으로 불면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천천히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줄여가세요. 만약 일주일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꿀이 진짜 꿀인가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 물엿을 섞은 것들이 많습니다. 성분표를 보세요. 꿀 100%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양봉농가에서 직접 사시거나 국산 꿀을 사세요. 두 번째, 소금이 천일염인가요? 정제염 쓰시면 안 됩니다. 천일염, 해염이라고 적힌 걸 쓰세요. 색깔이 회색빛 도는 게 진짜입니다. 세 번째, 비율을 정확하게 지키셨나요? 꿀이 너무 많거나 소금이 너무 많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티스푼 반 한 꼬집 지키세요. 네 번째, 마시는 시간이 맞나요? 너무 일찍 마시거나 너무 늦게 마시면 안 됩니다.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이 황금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셨나요? 꿀소금물만 마시고 핸드폰 보고 TV 보고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자극적인 걸 보지 마세요. 여섯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잤어도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새로운 리듬을 배워요. 이 6가지를 다 지켰는데도 일주일 후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우울증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좋아집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수백 명에게 알려드렸는데 10명 중 8명은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님은 지금 수면제 없이 살고 계십니다. 매일 밤 약을 먹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꿀소금물 한 잔과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분이 달라진 건 잠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 먹을 시간도 까먹지 않고 텔레비전 드라마 줄거리도 기억하십니다. 머리까지 맑아졌대요. 감정도 안정됐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자식들한테 화내고 혼자 속상해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평온하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즐겁대요.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밥맛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침 식사가 기다려진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사라졌어요. 잠이 몸 전체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꿀 티스푼 반, 천일염 한 꼬집, 따뜻한 물 한 컵, 이게 전부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고 핸드폰 끄고 불 끄고 조용히 누우세요.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고 복식 호흡 5번 하고 눈을 감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딱 일주일입니다.
그럼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뿐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실 수 있는 영상들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꿀소금물 한 잔으로 여러분도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